자, 이제 또 여러분하고 조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문이 양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빠르게 좀 짚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말을 해주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고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사실은 다 지문화된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형에 나오게 되면 맞추면 되고 또 중요한 조문의 위치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 대표이사는 우리 395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395 사장, 이사장, 사장, 부사장, 상무, 기타 회사 대표권이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행위다. 우리 조문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사행위야, 그죠? 이사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사행위. 그래서 표현 대표에서 되려면 조문에 봤을 때는 이사가 표현 대표이사 되는 거죠. 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했을 때만 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반드시 이사가 아니더라도 그만둔 이사라든지 이사가 아닌 자도 표현 대표이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요건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암기장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가 대표할 권한이 없을 때 선의의 잠자에 대항하여 그죠? 책임을 진다. 뭐 요 정도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표현 대표이사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표현 대표이사가 상대방이 선이라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 395조의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되기 때문에 표현 대표이사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 행위가 있죠. 이 행위 부분은 또 별도로 판단합니다. 별도로 판단하는데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결의라든지 뭐 이렇게 전단적 대표행위 있죠. 전단적 대표행위가 있다 합시다. 대표행위. 그래서 다시 말해 이 표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행위인데 만약에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악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때요? 과실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물론 유예하게 되겠죠. 유예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 대표이사의 제3자의 선의 그건 또 따져보고 그게 만약 성립한다면 이제 그 표현 대표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전단적 대표 행위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따져봐 갖고 만약에 표현 대표 성립에서는 유효했지만 그죠? 이제 전단적 대표 행위로 만약에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럴 때는 이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무효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뭐 그 정도 그게 여기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검토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셔서 정관 등의 비치 공시 의무. 비치 공시 의무죠. 정관 등의 비치 공시 의무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정관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주주와 채권자 다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만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정도를 396조와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업금지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 앞쪽에 상업사회인의 경업금지와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겸직금지에서는요. 동종영업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상업사용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할 때도 이사의 승인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 개입권, 이득 양도청구권 다 똑같습니다. 다만 회사 개입 권리에서 거래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하는데 거기 여기는 어때요? 2주간에 대한 어떤 단기 시효는 없는 거죠. 그 정도 여러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이 금지. 이사의 승인 없이 똑같고 여기는 좀 특별해지죠. 이사의 승인은 이사 3분의 1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항 가보면 이제 손해를 발생시킨 승인한 이사는 연대에서 배상 책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것은 어때요? 손해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이항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나와 있고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사 등에 해당하는 자, 그죠? 여기는 이사 등이죠. 우리 앞쪽에는 다 뭐예요? 이사. 그 다음에 다 이사죠. 여기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어때요? 이사 등, 그래서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요겁니다. 미리 이사회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판례가 과거에는 요 미리 있잖아요. 요 미리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사후 추인, 사후 승인 가능하냐가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미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도 계속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판례가 이번 그죠? 23년도 판례에서 정리를 해줬죠. 이거 원래 입법 취지가 이게 미리라는 게 없을 때에 그런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라는 걸 집어넣었다. 입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때요? 반드시 미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미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미리 받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는 무효이다는 거죠. 그죠? 무효다. 그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미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사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이 중요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게 바로 개시 의무라는 거죠. 개시 의무를 해야 되는데 판례 입장이 판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이사의 승인은 개시 의무를 했을 때 승인을 말하는 거고, 일반 보통 이사의 승인처럼 한 것은 여기 이사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알겠죠? 그 수는 당연히 3분의 2 이상의 수이고요. 그리고 내용과 절차도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사 또는 등에 해당하는 이사 또는 주요주다. 우리 이제 변시에도 뭐 이제 사령으로 많이 나왔겠지만 이걸 좀 알아두는 것도 괜찮죠? 이사 또는 주요 주주다. 근데 그 주요 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다. 또 이사 또는 주요 주주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다. 그죠? 이사 주요 주주의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 존비속. 이사 또는 주요 주주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1호부터 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의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또는 그 자회사, 그죠? 이들이 5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그 자회사도 여기에 거래를 할 때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걸 봐주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전문 문제를 꼭 이렇게 398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구 꼭 400조 이 400조 부분이요. 400조 401조 그 다음에 401조의 2 있잖아요. 여기 402조 이런 것들은 조문을 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400조는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이에요. 알겠죠?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입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책임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는 있죠. 401조가 되는 거죠. 자, 가보시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요. 회사에 대한 책임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관으로 그 행위를 한 날 이전에 최근 1년간 보수액이라든지 그게 6배, 사회이사 경우는 3배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1항과 2항을 조심해야 돼요. 1항은 이사의 책임을 주주 전원 동의로 아예 면제시키는 거. 법에 의해서 3구조에 해당되는 이사의 책임 있죠. 이것에 대해서 면제시켜 주는 거고, 2항은 정관으로 어떤 금액,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거죠. 제한, 내지는 면제시켜 주는 거죠. 일정한 감면시켜 주는 거죠. 이 감면, 그것도 정관으로 하는 거죠. 이 정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한 경우나 경업금지 등등 있죠.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런 위반 행위는 감면할 수 없다는 게 조문 내용이죠. 그래서 1항과 2항을 구분하셔야 돼요. 1항은 법령에 위반되는 거죠. 그런 법령에 의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고, 이건 정관으로 감면시켜주는 거, 2항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01조는 어때요?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원래 회사에 대한 책임은 399조였죠. 399조였고, 그래서 원래가 여기 399조는 회사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400조는 그 책임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401조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3자의 책임은 고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여기 요건 하나만 바뀌어요. 고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때,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할 때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01조는요, 제3자 책임지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 이항이 중요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가 결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이런 책임을 져요. 제3자는 책임집니다. 또 참가한 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기재가 의사록이 그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다. 그자는 어때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거. 여러 알아둬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기권한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401조 2는 업무 집행 지사 등의 책임이죠. 그래서 지시하거나 집행하는 업무에 관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의 제3자의 책임, 주주 대표 소송 등등 있죠. 이런 데는 어때요? 이거 업무 집행 지사는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로 취급하는 거죠. 취급하는 거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는 뭐 회사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에게 아예 이사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2호.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 이걸 우리가 표현 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사로 취급한다. 됐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23년 판례가 하반기에 나온 건데, 여러분 뭐 시험에서는 상반기 정도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판례에서 그 하반기도 일부 좀 중요한 건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참고로 알아두신다면 이 업무 집행지자 등의 이 책임 있잖아요.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란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이 뭐냐? 성격이 뭐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몇 년을 잡을 거냐? 이게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사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이사로 취급하는데, 그러면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질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의 위임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이사로 취급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도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본다는 거, 소멸시효도 그에 따른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2조는 위법행위 유지권이 402조에 있습니다. 직접적 감독 과정인데 주제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402조고 사전적 구제 청구고 사후적 구제 수단은 이제 403조부터 403조가 뭐였습니까? 주주 대표 소송이죠. 그리고 404조, 405조 그죠? 여기 406조 대표소송 재심소 그다음에 406조의 2 여기 이제 다중대표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조문의 위치를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뒤쪽에 가면 424조에 가면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있죠. 요거 항상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뭐 따로 설명을, 내용들은 다 설명, 뒤에서, 선택형, 우리 쟁점 정리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한 거 비교해 보면요. 이사가 법령 정관 위반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사전적 구제수사니까 감사, 발행주의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주체가 어때요? 이사가 했을 때 누구에게? 이사에게 돼요. 이사.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에 대해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원고도 어때요? 원고라기보다도 주장하는 자는 어때요? 감사 또는 1%의 소수 주주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요건 어때요? 반드시 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도 주장할 수 있고 그냥 주장으로 또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신주 발행 유치원과 비교해 보면 신주 발행은요. 회사가 이제 주식 발행할 때 불공정하게 발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건이고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자는 개인 주주를 말합니다. 그냥 주주만이에요. 주주. 소수주주 아니에요. 주주만이고 거기는 감사가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을 행사해 줄 수 없어요. 왜?
사건이기 때문에 공익권이 아니면 감사가 나설 수 없죠. 그래서 신주 발행 유지처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감사가 이거는 임무 태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지처분권을 안 하게 되면 감사는 임무 태만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는 회사에 대해서 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교하죠. 그 다음에 주주의 대표 소송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죠. 주대표성.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그죠? 회사에 대해서 책임 충할 소외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외 청구할 때 주주 대표 소송에서 이유 기재에 관련되는 우리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검토해 두시고요. 30일 내에 먼저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 경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염려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이제 5항이 의미가 있다고 했죠. 원고 적격 문제입니다. 주주 대표성 원고 적격 문제가 사령 등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대표성 403조를 기억해 두시고 5항 주주의 보유 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때는 효력에 영향이 없죠. 단지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그럴 때는 보유하지 않을 때는 그죠? 그때는 원고 적격이 없게 되겠죠. 또 조심할 것은 6항인데요. 선택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익소송 비슷한 것을 이제 주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이 소에 취하나 청구 포기 인락 하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 얻지 않고는 못합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당 회사 청구에 대해 상당 담보 제공도 명령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5조의 제소주의 권리 의무다. 이제 승소하고 패소한 때 효과 부분이잖아요. 그죠? 승소할 때는요. 주주가 승소하면은 당연히 어때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해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금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게 이렇게 지문화가 되어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청구할 때 승소하잖아요. 그럼 주주는 누구에게? 회사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먼저 달라고 해야 돼요.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회사는 어때요? 누구에게? 다시 그 위반된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구상권. 그래서 먼저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비용 청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이 항 가보시면 주주가 패소했을 때 회사에 대해 책임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악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악의인 경우만. 보통은 일반 회사 소송 있죠. 설립무효소에서는 패소 원고 책임은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어때요? 회사에 대해 연대 책임진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악의인 경우만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익소송, 회사에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이런 소송에서 소송을 했는데 만약에 중대한 과실로 패소했다? 이렇게 됐을 때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누가 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악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재심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대표성. 이거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충한다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나머지 구조는 완전 똑같습니다. 사망 가보시면 주주 대표 절차에 따른 다 완전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요 사항입니다. 사항.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다시 말해서 모자회사 관계가 있죠. 5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 청구를 한 후. 그러면 원고 적격이 상실되느냐? 괜찮다는 거죠. 알겠죠?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발행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않게 되면 모자회사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졌을 때는 원고 적격이 상실되지만 그 외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7조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판례가 이걸 잘 정리를 해갖고 이론적 정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항 이사 선임 결의 무효나 취소, 이사 해임의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은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물론 급박한 사정이 있잖아요. 본안 소송이 제기 전에도 그 처분할 수 있다는 이 지문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판례 내용들은 주로 쭉 가보면 어때요? 가처분이
가처분이 다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이 가처분 자체가 자동적으로 있죠. 효과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있죠. 뭐 이렇게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다든지 등등 한다 하더라도 그 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로 판례가 이제 쭉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선택형 쟁점에서 이걸 좀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원은 당사의 신청에서 전액의 가처분을 변경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가처분은 등기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자, 직무대행자 권한이다. 직무대행자는 그럼 여기 직무대행자 권한은 어때요?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 상무를 벗어난 행위는 어때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위원회죠. 감사에 대해서도 뭐 별 내용은 없는데, 예, 감사는 주총회 선임하고 2항이죠. 의결권을 없는 주식을 제외. 이건 종문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주 제한권하고 집중 투표제. 여기 이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앞쪽에. 그래서 3%. 물론 이 3%는요, 정관에서 더 낮은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더 낮은 비율. 그 다시 말해서 100분의 1, 100분의 2 이거는 괜찮아요. 100분의 5는 안 돼. 알겠죠? 이건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낮은 비율로 낮추는 건 가능하다. 초과하는 수의 주식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망을 조심해야 되는데 회사가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그냥 출석한 주주가요. 의결권의 과반수 있으면 바로 선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출석한 주제 의결권 과반수로서 직접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소를 제기할 때는 회사 이사의 관계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소규모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없잖아요. 대표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할 자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주총회를 본다. 이렇게 소규모 회사에서 그죠? 소규모 회사는 그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뭐 기타 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주주총회가 합니다. 됐죠? 자, 임기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상식, 결산식까지, 결산기, 그죠? 관한 정기총회 종결식까지 우리 연장할 수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임기는 3년이라는 게 나와 있네, 그죠? 아예. 그 다음에 겸임금지, 그 다음에 총회 소집 청구할 수 있죠. 그 총회 소집 청구할 때는 어, 이사에 제출했는데 만약 소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법원의 허가 얻어서 직접 할 수 있죠. 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회 소집 청구에는 이사회 소집을 하고 이제 소집권자 얘기했는데 안 하죠. 그때는 굳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 없이 감사가 바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 소집과 총회 소집은 좀 다르다. 그죠?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준용을 다 하죠. 준용 다 한다. 이게 준용 규정이 415조에 있습니다. 뭐 주주대표 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의 결격 사유, 이사의 비밀유 등 다 여기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사위원회죠. 근데 감사위원회는 누가 설치하느냐? 정관이 합니다. 정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감사에 가름해서 한다는 거. 주총회 이런 거 이사회 결의 아니에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가름해서 감사위원 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의 규정이죠.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사회에서 3분의 2.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해임은요. 이사 총수 3분의 2로 합니다. 선임할 때는 어때요? 과반수로 합니다. 알겠죠? 과반수로 하지만 선임은 과반수로 하지만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우리 6항 가보시면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 없다는 우리 앞쪽에서 이사회 내위원회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신주 발행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주 발행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자본을 추후에 그죠 조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 수권 자본주의 하나 예를 드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발행사항 결정은
이제 416조가 신주 발행과 관련된 조항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416조 정도.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 발행할 때 신주 발행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 없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 신주 발행은 누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결정한다. 물론 다른 규정에 있으면 어때요? 있거나 정관으로 주총에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뭐랬죠? 신주 발행 사항입니다. 신주 발행 사항. 신주 발행 사항이란 뭐겠습니까?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 발행 가액과 납입기일, 그죠? 뭐 무행면 주식 등등 이런 것들을 인수 방법 이런 것들 정하는 것이겠죠. 그거 누가 한다? 이사회가 결정한다. 왜? 정관이 없는 경우. 알겠죠?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앞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액면 비달 발행인데 원칙적으로 할 수 없죠. 근데 가능하다. 어떻게? 2년 경과한 후에 주총회와 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한다. 그 다음에 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 정하는데 법원은 어때요? 재반 사용 참작해서 이 최저 발행가액도 변경해서 인가도 할 수 있다.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인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액면 미달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는 날부터 1개월 내에 발행해야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법조문 내용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이 주준 공고다. 그렇죠. 주주는 그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 배정할 때 이게 이 항이 뭐냐면 제3자에게 신주 배정에 대한 요건입니다. 알겠죠? 뭐에 따라 한다고요?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단지 신재경,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뭐예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배권 방어라든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무효로 봤던 거 있죠? 그 판례가 있던 거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이걸 신주인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뜻을 정하고 2주간 전에 공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요. 누구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돼요. 주주가 제3자에게 신주가 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준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여기 신주 인수권자에는요. 실권 절차가 존재합니다. 주식 인수인의 실권 절차가 존재한다는 거 307조에 그 다음에 또 신주 발행할 때는 신주 인수권 증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주주가 가지는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관행에서 정한 경우에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데요. 청약할 때까지 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주식처럼 양도되고 이동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뭐 법정기재사항 기재해야 된다. 신주 인수권 양도와 관련해서 조문이 있어요. 양도는 주식과 같이 신주 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갖고 있으면 점유의 추적력이 인정되고 선의칙도 인정된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납입이죠. 납입과 관련해서는요.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요. 납입 채무와 상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여기 421조에 있는 겁니다. 앞쪽에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 주식 대금 납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었지만 그대로 우리가 유추했던 것처럼 하지만 조문에는 여기 뒤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동의 없이는 상계할 수 없으니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출자 전환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 혜택 효과죠. 당연히 신주하실 때 납입도 뭐 주주 되는 시기는 돈 낼 때겠죠. 납입 또는 현물 주주 이행을 한 때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는요.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당연실권이라는 거죠. 돈 내야 되는데 납입식에 돈을 안 내잖아요. 바로 어때요? 당연실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실권 절차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 그 비교해 보면요. 주식 인수인의 실권 절차 307조하고 여기에 신주 인수권자의 실권 절차는 좀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거나 납입하지 않게 되면 당연 실권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에서
납입 담보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주 발행 유의청권 나왔네요. 424조. 우리 앞쪽에 402조에 이사의 위법행위 유의청권 봤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위법하게 불공정한 발행할 때, 그죠? 불이익받을 염려가 있는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주주. 주주가 누구에게? 회사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송이나 소송 외의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불공정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은 당연히 어때요? 그 주식에 대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돌려줘야 되죠.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 그래갖고 428조 가보면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 그러지 이사의 인수납입담보 책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 책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아까 설명도 드렸고요. 신주 발행 무효에서는 주주이사 감사연에서 신주를 발행한 6개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조문이 이제 우리가 뒤쪽에 중요한데 앞쪽에 신주 발행 유의 청구는요. 뒤쪽에 사채 발행에 그대로 다 준용이 돼요. 아예 조문에 준용이 있지만 여기 신주 발행 무효에서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전환사채나 신주인구 사채에서는 이 조항의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판례가 요 429조를 어떻게 해준다? 유추해준다. 유추정해준다. 어디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급 사채에서 그대로 유추해준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준용 규정 대세요. 그죠?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은 소구표 아닙니다. 431조 1항에 가봤더니 아예 별도로 조문으로서 되어 장래에 대해서 효력 인정의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 변경이다. 정관 변경 보면 되죠. 의결 정족수가 434조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종류주총회가 여기 정관 변경에 가서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435조. 그 정관 변경을 할 때는 손해를 미치게 종류주에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주총회 결의 외에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죠. 그래서 여기 정관 변경 밑에 종류주총회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 파악이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 감소와 관련되는 것이다. 자본금 감소 관련되는 건데 요것도 뭐 30분이 좀 넘었네요. 이렇게 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아니고 다음 강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